안녕하세요. 도전이 취미 도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홍콩 여행 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 검색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었던 뭐 대답들도 있고, 결국에는 모르고 가서 경험하고 온 것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 미리 보고 가시면 좀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꿀팁이 있다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이 영상 보는 분들이 많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출발 바로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우리나라랑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어떤 옷을 챙겨야 되지? 그죠? 어떤 날씨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죠? 저는 1월 초에 다녀왔고요. 4박 5일 여행을 했는데요. 이때 날씨 봄, 가을 정도 수준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제 브이로그에 나왔던 것처럼요. 얇은 티에다가 얇은 점퍼, 얇은 이런 뭐 자켓 이런 것들 걸쳤고요. 또 그냥 약간 조금은 도톰한 그런 가디건을 입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입었을 때, 딱 좋은데? 선선한데? 정도 수준이었고요. 또 이제 한낮에는 되게 약간 따뜻한 느낌이어서 반팔을 정도 입어도 혹은 자켓을 입지 않아도 되게 좋겠다 정도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환절기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혹은 새벽에 일찍 나갔을 때는 좀 쌀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밤에 홍콩 춥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다라고 생각하고 옷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카페나 뭐 블로그 이런 데 검색했을 때는 사계절이 다 있다 이런 후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위를 조금 더 많이 탄다 하시면 더 따뜻한 쪽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나는 좀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다 한다면 조금 더 얇게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도 같은 온도라고 해도 바다나 강 쪽에 가면 맞아요.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지죠. 바람이 아무래도 많이 부니까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뭐 페리를 타고 마카오랑 이렇게 홍콩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홍콩 내에서 침사추이 뭐 크루즈 같은 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한다면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느껴져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경량 패딩 입으라고 했구나 하는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활동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의상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옥토퍼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버스 카드 같이 생긴 카드인데요. 저는 이거 클룩에서 구매를 미리 해가지고 가서 이제 공항 내에서 요거를 수령했고요, 여러분. 요거는 안에 보증금이 더해진 형태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나중에 환불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금액을 마이너스 형태로 카드에서 결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결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좀 실패하고 돌아온 경험인데,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딱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50을 한 번에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좀 큰 거를 구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50이 되게 만드셔야지, 이제 애매하게 다른 데서 마이너스를 한번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제할 때 이 마이너스 결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날에 공항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어요. 마이너스 한 32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거 다 털고 가야지 하면서 물 구매하려고 했더니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기능은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한 번에 넘길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생각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옥토퍼스 카드는 나중에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여러분들 요거는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요 안에다가 돈을 충전을 이제 수시로 하시면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온리 뭐 이런 데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해 여행 갔을 때는 다 QR코드 결제하고 막 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막 너무 신이 났었거든요. 뭔가 이 현금, 잔돈 남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홍콩 여행을 준비할 때는 얘네 캐시 온리가 많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이 잔돈의 압박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토퍼스 카드를 웬만한 가게에서는 다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옥토퍼스 안 살 건데 하시는 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버스 이런 거 탈 때도 쓰실 수가 있고, 트램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할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 가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요, AEL이라고요. 이제 고속철도 있죠.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홍콩역까지 이동할 때 탈 수 있는 그 고속철도 이제 그거 티켓을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클록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미리 구매해 가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2인 이상이다. 뭐 나는 친구랑 같이 가고 가족이랑 같이 간다 하는 분들은 이제 단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인부터 단체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인 분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공항에 도착하셔가지고 기차표 같은 거 판매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전이에요. 환전은 뭐 다들 생각하신 부분이지만 이걸 굳이 왜 언급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옥토퍼스 카드로 웬만한 매장에서 뭐 이렇게 그쵸 구매도 하고 밥도 먹고 교통카드도 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 온리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는 제니 쿠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택시 같은 거 많이 타시잖아요. 여행 가서요. 저도 제가 길치인데다가 구글 지도가 막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라는 대로 갔는데 여기가 아니고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호텔 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마시면서 가려고 빨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너무 헤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택시를 좀 많이 탔거든요. 근데 택시는 옥토퍼스 카드도 안 받고 이게 신용카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길을 잡아서 타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막 우버를 써가지고 택시를 잡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뭐 옥토퍼스 카드 있으니까 여기 충전할 거야 하면서 돈을 막 환전을 안 해 가신다면 너무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ATM기에서 이렇게 좀 뽑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돈 정도는 환전해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공항 내에 ATM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돈 이렇게 미리 뽑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유심이나 이심 그리고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것들 여러분들 알아서 잘 준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나이트 트릿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공항 내에서 수령이 가능해요. Use it after 6 o'clock in the evening. 오케이, 땡큐. 그런데 가기 전에 미리 사이트 그 홍콩 관광청 가가지고 이제 가입하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트 트릿이 되는 매장이 또 일부 있고 이게 저녁에 나이트 트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녁에 사용을 해야 하고 이래서 이걸 사용하는 게 좀 여의치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수령만 하고 사용하지는 못해가지고 자세한 후기를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미리 그 가입해야 한다 정도의 정보만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묵은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미드레벨 있는 쪽에 있는 비숍이라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4박 5일 다 같은 호텔에서 묵었고요. 원래 여기를 예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는 이제 그 역에 더 가까운 정말 역세권 호텔을 예약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4박 5일 기준으로 트윈 베드 2개 들어있는 조그만한 방 있잖아요. 그게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박했을 때 다시 검색을 하니까 40만 원에 그 조금 더 먼 호텔을 가면 그러니까 비숍인 거죠. 거길 가면 40만 원에 묵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꾸 내가 코를 많이 고는데 하면서 너무 이 같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 부담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어차피 우리가 80을 쓸 생각이었으니까 1인당 40씩 쓸 생각이었으니까 그럼 그냥 조금 더 멀리 가는 대신에 각방을 써보자. 그래서 그냥 호텔을 옮겨가지고 비숍을 가게 됐어요. 이 호텔은 조금 더 멀어지는 대신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 묵을 수 있고요. 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호텔입니다. 일단은 위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미드레벨 그 위에 있는 곳이에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길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긴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여러분 많이 걷고 막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지날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몸의 피로도가 좀 느껴질 거고 이제 호텔을 갈 때 조금 발걸음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신에 이 호텔 바로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어디 나갈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나갔었고요. 또 이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그 출퇴근하는 그 홍콩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시간대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외의 시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게 하행 상행이 결정되죠. 근데 우리 여행도 그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늘 같잖아요. 그들이 출근할 때 우린 나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퇴근할 시간에는 우리도 이제 숙소로 들어가니까요. 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로
고속도로를 활용한다면 사실 그걸 자체를 막 언덕을 막 걸어 올라가고 막 이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호텔 갈 때도 홍콩역까지 가면 거기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엄청 어렵게 이걸 막 찾아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행의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무래도 피로도는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염두를 해두셔야 하고요. 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홍콩의 호텔이 굉장히 작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1일D 쓰기 너무 나쁘지 않은 정도의 룸이어서 좋았고, 또 청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히 뭐 되게 더럽다 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딱 깔끔한 정도?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다 하는 정도였고요. 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가 막 시티 뷰여가지고 되게 아름답다는 후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룸이어서 그런지 생활권이었습니다. 방음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호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내리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랑 이쪽으로 가는 방향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611호부터 630호까지는 이쪽이고 뭐 나머지 이쪽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 갈라져서 룸으로 들어갈 때 또 문이 하나 있어요. 나무문. 이렇게 착 밀고 들어가는 그 나무 문이 있는데 그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조금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뭐 옆방의 소리라든가 뭐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 소리가 좀 들려서 아 지금 누군가가 들고 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좀 인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약간의 소음이 있었다. 또 이제 친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호텔이 엄청 고급 호텔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뭐 그저 친절도를 기대하진 우리가 않지만 그래도 또 너무 막 별로였다 이런 호텔들도 많아서 제가 굳이 이제 언급을 하자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콩 자체가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무뚝뚝한 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을 갈 때 막 구글 지도를 보면서 막 열심히 찾고 있으면 뭔가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 자체가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들으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뭔가 나에게 이렇게 불친절하지 않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호텔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표정이 무뚝뚝해? 왜 이렇게 불친절해?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텐데 내가 중국어를 못해서 그런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약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뚝뚝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보일러 막 장판 막 따뜻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면 조금 더 춥다고 느끼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홍콩도 좀 춥다고 이제 후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뜨뜻한 이런 그 수면 잠옷 이런 거 제가 챙겨갔었는데요. 그거 입고 에어컨 끄고 잤을 때 온도 딱 괜찮았어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장판을 가져가야 될 정도의 온도는 아니고 그냥 좀 따뜻하게 입고 자면 되는 정도의 이제 온도였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꼭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그타르트예요. 에그타르트 홍콩 가서 진짜 많이 드시고 오시죠. 저도 질릴 정도로 먹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단 거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진짜 단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막 물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먹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에그타르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 홍콩식 에그타르트가 있고 이제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거 약간 페스츄리 같은 거에다가 가운데 이런 그저 에그 들어있는 거 그거는 포르투갈식이고요. 그러니까 페스츄리 느낌이 아니라 쿠키 느낌으로 된 거 이제 그게 홍콩식 그 에그타르트예요. 저는 홍콩식 에그타르트는 타이청 베이커리라는 게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서 먹어봤었는데요. 쿠키가 되게 잘 바스락거리게 약간 이렇게 푹 되고요. 안에 있는 계란은 그 약간 계란빵 같은 느낌이어서 짭짤한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한국인이라면 계란빵을 먹어본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거 좋아할 맛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식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포르투갈식은 정말 유명하다는 집들, 뭐 마카오 탑2 그리고 뭐 이게 홍콩에서 맛있다는 집 이렇게 막 다 가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베이크하우스 에그타르트가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그 브이로그라든가 블로그, 카페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 베이크하우스에서 에그타르트가 다 팔려가지고 다른 빵을 먹은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게 뭐가 맛있다고, 여기가 왜 유명한 거야, 약간 이렇게 후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다른 빵 말고 에그타르트를 드셔야 됩니다. 제가 에그타르트 살 때 다른 빵도 같이 사봤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지만 되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근데 에그타르트는 진짜 완전 특별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 강추. 자, 두 번째는 이제 홍콩 하면 또 유명한 게 차찬탱이죠. 요거는 백종원님 때문에도 많이들 알려진 건데요. 이 차찬탱이라는 게 과거 식민지 영향을 받을 때 이제 그 티 문화, 그리고 식사하는 문화가 결합돼가지고 티타임을 즐길 수 있으면서 또 식사거리도 파는 요런 느낌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차찬탱은 아무래도 이제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 겸 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맥모닝 먹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매일매일 갈 정도로, 그리고 어떤 그 맛집이랑 견줄 정도로 막 대단히 훌륭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특별하다, 신기하다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 없는 걸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카로니가 들어간 음식을 추천드려요. 스프 물에 빠진 마카로니 이러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찬탱에서는 밀크티 같은 음료도 많이 드시죠. 이제 많이 드시는 게 그 밀크티랑요. 그리고 똥랭차라는 거예요. 밀크티는 따뜻한데 마시면 일반적으로는 안 달아요, 여러분. 그냥 완전 티에다가 우유를 섞은 느낌 정도여서 되게 쌉싸름한 맛이 강한 밀크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 단 거 싫어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똥랭차라고 해가지고 레몬 홍차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더운 그 계절에 홍콩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메뉴입니다. 역시 티에 그 쌉싸름함이 있는 달달한 이런 레몬 홍차기 때문에요. 맛있게 드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원양차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밀크티에다 샷을 추가한 건데요. 요것도 많이 먹으니까 요런 그 메뉴들 기억하셨다가 이제 아침마다 조식 대신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역 맥주도 드셔야 되는데 홍콩 맥주로 유명한 게 블루걸 맥주죠. 요것도 뭐 한국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또 홍콩 간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는 분들은 블루걸 맥주 추천드려요. 저는 약간 알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카스랑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밍밍한데 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스여서 그런지 뭔가 딱 적당했다. 너무 맛있었다. 저는 그리고 이 블루걸 맥주를 먹을 때요. 마라 곤약을 사가지고 같이 먹었거든요. 세븐일레븐에서 보고 이거 안주로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같이 사가지고 먹었는데 와 진짜 존맛탱. 마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제니하우스, 기화병가 뭐 이런 거 선물로도 많이 사오시죠. 사실 기화병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매장에 막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지하철역 같은 데도 막 다 있는 게 기화병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디 매장을 뜩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보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서 무겁게 들고 다니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막 어디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과 가까운 곳을 가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니하우스 1시간 반 기다렸거든요. 와 이걸 기다리면서는 이거 꼭 사가야 되나, 내가 이거 꼭 사야 되나 했는데 막상 또 와서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약간 버터링보다 더 이 녹진하고 뭔가 더 이 진한 느낌, 맛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오고 선물해 주시는 거 완전 강추. 여기도 이제 현금만 받아서 현금 충분히 준비해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먹은 건 아니고 제가 그 외에 이제 샀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호랑이 연고, 호랑이 파스 이런 거 많이 사오시죠. 호랑이 그 파스 생각보다 되게 쏴한 느낌이 강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빠 사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그 만약에 좀 어르신들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분들은 선물해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제가 샀던 거는 그 트러플 맛 레이즈 감자칩.
되게 맛있던데요, 그거? 제가 일본에서 트러플맛 무슨 초콜릿을 먹고 진짜 너무 맛없다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러플 맛에 대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 너무 고급스러운 약간 호텔 라운지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감자칩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강추. 그리고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홍콩은 아무래도 이제 차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차들도 맛이 괜찮대요. 그래서 철관음이라든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티백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뭐 밀크티 이런 것들 막 좋은 건 다 아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다들 립톤 이런 거는 구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집에 와서 타 먹어보니까 달달하니 이렇게 진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IFC몰에서 저는 딱 두 군데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하나는 바샤 커피 그리고 하나는 TWG 차를 구매했거든요. 이 두 개를 쇼핑할 때 제가 완전 도파민이 폭발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샤는 들어갈 때부터 블링블링 해가지고 아주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쇼핑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뭐 커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TWG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TWG는 티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차도 판매해요. 한 켠에서 입차를 쭉 이렇게 맡아보면서 좋아하는 걸 골라가지고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맛을 구매해가지고 틴케이스 사서 거기에 넣어서 왔는데요.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셨고 그리고 일일이 향을 맡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구매를 하니까 진짜 너무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교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AEL을 제외하고는 다 옥토퍼스 카드로 이렇게 찍고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옥토퍼스 카드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충전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탈 때 찍고요, 여러분. 트램은 탈 땐 안 찍고 내릴 때 찍어요. 전철은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고 한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타시면 되고 또 AEL은 별도로 구매한 그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탈 때는 찍지 않고요. 내릴 때 찍고 내리시면 됩니다. ATM기를 또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죠. 요거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대 6,000 홍콩 달러까지 뽑을 수 있고 한 번에 1,000 이상을 뽑지 못해요. 근데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4,000씩 뽑고 이러려다 보니까 막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1,000씩 뽑아야 된다는 거. ATM기 카드 넣고 여러분들 이거 다 클릭해가지고 선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나 4개밖에 모르는데 한다면 뒤에다 00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1234면 1234 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카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카오도 이제 또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 달러가 필요합니다. 보통 홍콩 달러랑 1대1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달러 1이면 이제 마카오 달러 1이어서 돈의 가치는 비슷한데 달러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카오에 있는 어떤 그 식당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호텔 그 프론트에다가 대신 전화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카오로는 전화를 할 수가 없다. 거기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가 너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못 주셨어요. 그것처럼 아예 다른 나라기 때문에요. 이 마카오를 가실 분들은 마카오 달러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제 홍콩은 버스를 타면 옥토퍼스 카드 같은 걸 이제 찍고 타셔야 되는데 마카오 버스는 또 옥토퍼스 카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소지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버스도 탈 수 있고요. 또 버스 타서도 잔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딱 맞게 내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잔돈도 가지고 계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오 넘어갈 때 저는 페리를 타고 넘어갔었는데 출발할 때는 홍콩에서 출발했으니까 홍콩 달러로 계산이 됐고요. 이제 올 때는 마카오에서 출발하니까 마카오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래블 월렛 같은 카드로 결제 가능한데요. 그거 돈이 있어야지 결제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은 준비를 좀 충분히 해주셔야 하고요. 한 40분 정도 배를 타고 갔고요. 이 덕링 크루즈 때랑은 진짜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 들컹거리면서 배가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멀미가 심하시거나 혹은 내가 배멀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비를 좀 충분히 하셔야 돼요. 저는 배멀미를 좀 약을 먹고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들컹거리니까 토할 것 같아 이러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갈 때 약 챙겨 가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마카오로 이동할 때 카카오페이를 썼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신용카드를 받는 매장은 카카오페이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 정말 큰 호텔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노는 게 아니라면 이 카카오페이 이거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말고는 이제 홍콩 그리고 마카오로 여행 갈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언어 부분일 것 같아요. 아, 나 중국어 못하는데 라든가 아, 영어가 될까? 라든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뭐 북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하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좀 낮은 곳인 것 같거든요. 이제 영어 자체도 너무 이제 자유롭게 잘 사용하기 때문에 또 젊은 홍콩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국어 없이 영어만 써도 뭔가 소통이 될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혹시 중화권을 가고 싶은데 나는 뭔가 중국어를 잘 못하고 비자를 막 받는 이런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하는 분들은 홍콩, 마카오 여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구구절절하게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꿀팁이 있다 하는 거 있다면 아래에 더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래요. 안녕!